봄비를 듣는 두 가지 마음.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하여 돌아오는 길이었다. 출발할 때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봐야 을에 가는 봄비겠거니라고 여겼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라는 혼잣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갑자기 쏟아지는 억수였다. 나는 황급히 와이퍼를 켜고 속도를 줄였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두 팔을 움직여 앞유리에 들이치는 빗방울을 닦아냈지만 시계는 좋지 않았다. 부질없는 노력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기 무섭게, 아니 닦는 와중에도 닦아낸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앞유리에 몰아쳤다. 기상 상황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켰지만 차체를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눈과 귀가 한밤처럼 어두웠다. 나는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1시간 반의 거리를 갑절의 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집에 돌아오니 온몸에 기운이 없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탓이다. 빗길에 운전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웬 유난인가 싶겠지만 내게 운전은 언제나 진이 빠지는 일이다. 나는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 외출을 잘 하지 않는 데다가 집을 나서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나와 달리 주변에는 운전 자체를 즐기는 친구가 많다. 그들은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면 국내 여기저기를 드라이브하기도 한다. 반면 내게 차는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이동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운전을 하는 시간이 아깝다. 대중교통에 몸을 맡겨서는 독서를 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운전을 하면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신호를 살피고 전후 좌우의 차에 유의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나는 몹시 피곤하다. 가까운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은 경험도 있어서 운전을 하면 괜스레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지방의 외진 곳을 찾는 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아예 운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늘처럼 운전 중에 비를 만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봄비도 오는데 낮술이나 할까? 소파에 몸을 반쯤 묻고 쉬는데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봄비가 아니라 거의 장맛비던데. 나름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다. 3시간 가까이 빗길을 뚫고 애써 도착한 방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친구는 뜬금없이 시 한 수를 보내왔다. 오동에 듣는 빗발 무심히 듣건만은 내 시름이 많으니 잎잎이 수성이로다. 이후야 잎 넓은 나무를 심을 줄이 있으랴. 언젠가 보았던 작품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김상용의 오동에 듣는 빗발이라는 시조였다. 오동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는데 내 마음이 심란하니 그것이 모두 근심 소리로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친구의 말인즉 봄비든 장맛비든 다 듣기 나름이니 군소리하지 말고 나오라는 뜻.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홀로 비 내리는 봄날의 아취에 젖어 있을 친구의 모습이 우스웠다. 낮술 한 잔 먹자고 조르는데 옛 시조까지 들먹이는 정성이 갸륵하기도 했다. 나는 친구에게 박자를 맞춰줄 요량으로 오랜만에 시조들을 찾아봤다. 작가 미상의 한 시조가 답장으로 맞춤했다. 설월이 만정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예리성 아닌 줄은 파년이 알건만은 그립고 아쉬운 마음에 행여 긴가 하노라. 눈 내린 뜰에 달빛이 가득한데 바람이 분다. 화자에게는 쌓인 눈 위로 부는 바람 소리가 잠시 신발 끄는 소리로 들린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여 생긴 일이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혹시 그 사람의 인기척이 아닌가 싶어 돌아보게 되는 그 마음을. 애틋하고 낭만적인 작품이지만 내가 친구에게 이 시조를 보낸 것은 다른 의미에서였다. 혼자 김칫국 마시지 마. 친구에게 설월이 만정한 데를 띄우고 나서 창문을 열어봤다. 운전 중에는 그토록 매섭게 퍼붓던 빗줄기가 얄밉게도 조금 잦아져 있었다. 문득 가벼운 낮술 한 잔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도 좋을성 싶었다. 나는 친구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내 집과 친구 집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통유리창이 크게 난 만두전골집이었다. 코로나 시국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애매한 시간이 겹쳐서인지 손님이라고는 우리밖에 없었다. 우리는 창문가에 자리를 잡고 뜨거운 국물에 술잔을 나눴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보며 친구와 대작하는 일은 제법 운치가 있었다. 통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도 썩 듣기 좋았다. 차 안에서는 꼴도 보기 싫었던 비가 지금은 술맛을 돋우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차 기세를 잃고 추적추적 내리는 것이 아쉽기까지 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그치? 같은 빗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들리냐? 마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보니 만두전골집 앞을 지나며 우리를 곁눈질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듯했다. 누군가의 눈에는 낮부터 술이나 먹는 한량으로, 또 다른 눈에는 참 부러운 팔자로 보이겠지. 출출한 사람의 안중에는 우리 따위는 보이지 않고 보글보글 끓는 만두전골만 들어오겠지. 술에 취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불쑥 신윤복의 월하 정인이 떠올랐다. 짧게 자른 손톱 같은 달이 떠있는 한밤중, 어느 길모퉁이 담장에 젊은 남녀가 서 있는 그림. 그 그림 중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달빛 어두운 밤 삼경, 두 사람 마음이야 둘만이 알겠지.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는 이현호 에세이 방밖에 없는 사람, 방 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빗소리도 좋아하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창가에 앉아 비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비에 젖은 풀 냄새, 그리고 비에 젖은 풍경과 세상,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역시나 이 비와 함께 한잔할 친구들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저도 비와 함께하는 추억이 많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파라솔에서 두두두두두두두 그 빗소리와 함께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한잔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야, 2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작가님의 그 만두전골처럼 기억이 나네요. 저는 낙지볶음 먹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그릇에 빵꾸가 나겠다고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그때 추억을 생각하니 또 돌아갑니다. 오감이 발동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들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언제 연락을 하더라도 바로 어제 만난 듯 그렇게 익숙하고 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봄비를 듣는 두 가지 마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비가 시원하게 온다는 핑계로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친구와의 운치 넘치는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 피식피식 기분 좋은 웃음이 자꾸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서로 시조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 낭만이 있었습니다. 문인들 사이에서도 지독한 은둔자로 유명하다는 작가님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방 밖으로 나온 이야기라서 더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이 쓰는 산문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이라서 여러 차례 곱씹으며 읽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